지인들과 함께 산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달의 나무하고 저기 삼목련, 이렇게 혼자 산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인들과 함께 하는 산행은 안전하고 즐겁습니다. 등산로 초입부터 멸가치가 보입니다. 미역시도 보이고요. 팥고비는 억세졌습니다. 활짝 펴들어졌어요. 오, 멀리서 보면 곤드레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지금 곤드레가 아니고 미역치입니다. 굉장히 실하네요. 영하자가 아주 좋습니다. 뚝뚝 꺾어서 생식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억세져도 괜찮습니다. 묵나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주색 꽃이, 보랏빛이죠. 자주색이 아니고 보랏빛 꽃이 아주 이쁜 야생화로도 활용하는 비타민 나물 미나리싹 영화자입니다. 이곳에는 올라오면서 봤더니요, 집신나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잎과 큰 잎하고 큰 잎 사이 줄기에 소엽이 붙은 거 보이시죠? 아직까지 연해서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억세져서 나물로 활용하시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잘 채취해서 효소를 담궈서 발효시키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응용하는 데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물로 활용하시고 좀 억세지면 채취해서 효소를 담궈서 발효시키면 아주 훌륭한 음료가 됩니다. 요 바닥에 까만 선 보이시나요? 군용 삐삐선. 요즘 친구들은 삐삐선이라 그러면 모를 거예요.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삐삐선 다 아시죠? 통신선이죠, 통신선. 앞에 온 제 동료들은 나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저하고 스타일이 좀 틀린 친구들입니다. 저 친구들은 그냥 무작정 자기 딱 목적지까지 직진입니다. 오늘은 저도 저 친구들과 해발 1150m 고지까지, 정상까지 계속 직진하는 산행을 할 것입니다. 정상에서 다시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랑 제비꽃입니다. 제비꽃 중에, 자생종 제비꽃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노란색 꽃이 핍니다. 벌써 다 지고 다른 애들은 열매가 맺혔는데, 귀한 손님이 왔다고 아직까지 피어서 반겨주는 노랑 제비꽃입니다. 옆에는 독초, 투구꽃의 유묘입니다. 고산이다가 보니까 곰치도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잎인데요. 줄기부의 밑둥 부분에 붉은색 반점들이 보이고요. 오랫동안 산나물의 제왕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는,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고기 구울 때, 고기 좀 삼겹살 구울 때 노릇노릇하게 태워서 먹잖아요. 바짝 익혀 먹잖아요. 고기가 타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는데, 곰치에서 싸서 먹으면, 곰치를 쌈으로 드시면 발암물질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산나물의 제왕 곰치입니다. 이 친구는 모시대입니다. 꺾어 보시면 흰 지백이 묻어 나옵니다. 흰 지백이 묻어 나오는데, 이렇게 흰 지백이 나오는 식물들은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초롱꽃과의 굉장히 맛있는 단나물 모시대입니다. 국화과의 다년생 식물 미역치입니다. 줄기가 이런 식으로 날개 비슷하게 있고요. 복판에는 자주색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굉장히 맛이 좀 쌉쌀해요. 그래서 삶아서 우려낸 후에 바로 무쳐 드셔도 되고, 목나물로 활용하셔도 되고. 까실쑥부쟁이하고, 지금은 꽃대가 형성이 안 됐잖아요. 꽃대가 형성되면 까실쑥부쟁이하고 많이 혼동하시는데, 까실쑥부쟁이는 잎 뒷면이 굉장히 까칠까칠한데, 미역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뺀질뺀질하고 전혀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미역치입니다. 야생화 큰 앵초입니다. 큰 앵초는 강원도 고산 부위나 경기도 북부지방 이런 곳에 오시면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얼핏 보면 잎이 진범과도 닮았고, 병풍치 어린잎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진범하고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줄기에 털도 있는 것이 진범하고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할 때 채취해서 쌈으로 드셔도 되고요. 묵나물로 활용하시면 좋은 큰 앵초입니다. 어린 잎도 진범처럼, 진범은 밑에를 봤을 때 이 친구는 그냥 밑에 근생엽이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쭉 바로 소복히 모여서 바로 다 이렇게 퍼집니다. 퍼진 잎에 흰색 반점이 전혀 없습니다. 진범은 성장한 개체는 없지만 밑을 보시면 근생엽이라 그래서 조그만한 잎들이 남아있는데, 그 잎은 끝까지 흰색 반점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쉽고요. 지금 이 시기에 큰 앵초들은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야생화가 피어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앵초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인 큰 앵초입니다. 미역치 아주 나물하기 좋게 생겼죠? 미역치입니다. 보시면 큰 앵초들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는 미역치가 굉장히 크게 생겼습니다. 식생이 잘 발달된 이곳에는 단풍치와 더불어서 큰 앵초들이 무리를 지어서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양치식물, 관중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범애기가에 도깨비 부채도 많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루기는 바닥면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잎이 퍼졌지만 어릴 때 올라오는 모습이 솜털이 뽀송뽀송한 모습이 노루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노루기라고 부르고요. 한방 생략명으로 장이새신이라고 부릅니다. 노루장자 귀자 새신, 새신의
대용품으로 활용했던 장이 세신 노루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큰 행초하고 진범이 훨씬 대형인데 좀 작아 보입니다. 큰 행초에 비해서. 흡사해 보여요. 멀리서 보면. 같이 채취하시다가 뜯을 수도 있지만 후에 성장한 개체는 잎에 반점이 없습니다. 있긴 한데 구별이 안 돼요. 하지만 아래쪽을 보시면 처음에 올라왔던 잎들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반점들이. 앵초는 요 땅에서 모두가 한꺼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밑에 쪽에 싹이 없습니다. 위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됩니다. 큰 앵초와 독초인 진범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서 식물들이 굉장히 멋지게 보입니다. 도깨비 부채와 관중입니다. 당귀입니다. 예전에는 뿌리를 한약으로 한약방에 가면, 지금은 한의원이라 해서 최첨단, 한의원에도 최첨단 기계들이 있고요. 침도 기계로 놓는 곳도 있더군요. 하지만 옛날 한의원 하면, 한약방 하면 흰 종이 봉투에다가 이렇게 한약들을 여러 개 섞어서 조제해 주는 그런 한약방 기억하시잖아요. 보약 지어오고. 그 한약방에 가면 나는 그 특유의 냄새는 거의 사냥과 당귀, 천궁 이런 냄새들입니다. 산행할 때 줄기를 꺾어서 씻고 다니면서 나중에 물을 먹으면 굉장히 청량한 단맛이 도는, 우리 몸에 피를 모아주고 보혈작용을 도와주는 당귀입니다. 이곳에 피어있는 전석지대입니다. 전석지대인데 이런 곳을 좋아해요. 이 미치광이 풀은. 자, 이런 곳에 무더기로 크고 개체수가 굉장히 큰데 전석지대고 부엽토가 얼마 없다 보니까 성장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꽃이 다 지고 열매가 맺혀 있어요. 뿌리가 생강뿌리처럼 생겼습니다. 뿌리를 낭탄근이라는 한약의 재료로 사용했지만 히오스시아민, 스코폴라민 같은 독성 물질이 굉장히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전초부를 드실 경우 굉장히 위험해지는 식물입니다. 이 미치광이 풀을 당계지치라는 나물로 오인해서 섭취해서 응급실로 실려간 사례가 몇 건 보고되었습니다. 당계지치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도 보시면 잎이 지그재그로 핍니다. 꽃이 틀려요. 꽃이, 이 친구는 진한 자주색, 갈색의 꽃이 피는 반면에 당계지치는 연분홍빛 꽃이 핍니다. 꽃이 졌을 때는 초보자들이 오인하기 쉬울 정도로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잘 보시고 당계지치와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박쥐가 날개를 펼친 모습과 닮은 박쥐나물입니다. 생식은 잎이 넓어서 쌈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생채로 드시면
배탈 설사가 납니다. 절대 생식은 안 되고요. 위에 연한 부분만 지금은 많이 억세졌네요. 연한 부분만 채취해서 삶아서 우려내고 드셔야 되는 나물입니다. 잎이 박쥐를 닮은 박쥐 나물입니다. 풀솜대가 이제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낮은 곳은 벌써 지고 열매가 맺혔는데 이곳에는 풀솜대도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단풍치는 억세져서 묵나물로도 활용하지 못할 만큼 억세졌습니다. 영상 좀 봐. 지난번에 나 우리 저기 갔을 때, 예. 양평 갔을 때, 예. 그날 바닥에서 찍었는데 여기 잎 일액 현상이 나갖고 이슬이 쫙 보시잖아요. 그게 얘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슬 자체를 그걸 뭐라고요? 이름이? 일액 현상. 일액 현상. 일액 현상이 내 몸 안에 있는 그 이제 광합성을 하고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남으면은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런 테두리 이렇게 원형으로. 예. 그게 이제 오이풀이나 그 습지에 사는 식물들, 앵무새깃 같은 애들, 걔네들은 습지에 사니까 물을 많이 머무니까 수분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뿜어내는데 나는 거기서 그런 적이 있는 줄은 몰랐어. 바위떡풀입니다. 나물로도 활용하고요. 야생화가 굉장히 이뻐서 이런 암벽 같은데 인기 많은 암벽에 붙어서 살아가는 바위떡풀입니다. 바위떡풀이 있고 바위취가 있습니다. 바위취는 대문자초라 해서 꽃이 대자로 생겼습니다. 큰 대자처럼 생겨서 대문자초라 부르는데요. 여기는 지금 바위인데 너무 가물어서 개체들이 제대로 잎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쌈으로도 먹을 정도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큰 개체들은 어른 손바닥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탁구공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물로 활용하는 바위떡풀입니다. 이런 곳에 도깨비 부채 굉장히 많잖아요. 도매기과 식물들의 특징이 뿌리가 이런 식으로 생강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멸종 위기종 식물인 개병풍도 이런 식으로 뿌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가에 돌 틈에 많이 자라는 바위 틈에 자라는 돌단풍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번은 제 지인께서 저기 어디 물가에서 이런 돌단풍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인데 가봤더니 이런 뿌리를 몇 개를 들고 와서 화분에다 얹혀놨어요. 싹이 나기 전이라서. 그래서 저는 어디서 갖고 오셨냐 그랬더니 물가에 돌 위에서 갖고 오셨다 그래서 돌단풍인데 뿌리가 굉장히 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돌단풍이 잎이 이상하게 올라온다 그래서 가봤더니 도깨비 부채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나 그 나물들, 독초들은 그냥 뿌리, 잎 이런 것만 바꿨고 구별하시기보다는 정확한 동종을 위해서는 꽃도 봐야 되고 잎도 봐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뿌리 같은 것도 봐야 되지만 뿌리는 가급적 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범애기과 식물들의 특성인 뿌리는 생강처럼 이렇게 굵은 형태로 자라납니다. 뿌리에서 잎이 많이 납니다. 도깨비 부채입니다. 이곳 주변에 저 아래쪽 계곡 주변 저지대에는
파드득 나물이 마트에서 파는 참나물 파드득 나물이 많고요. 고산지대에는 참나물이 많습니다. 똑같이 잎이 이렇게 세 장 나잖아요. 이렇게 세 장 나는 걸 삼출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장씩 납니다. 요 모습이 참나물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잎이 여기 보시면 피나물처럼 세 장이 아니고 5장으로 보이는 개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모습이 참나물의 본 모습이고요. 줄기를 보시면 밑에 쪽이 빨갛 자주색이 보이죠. 파드득 나물은 온 전체가 초록색입니다. 참나물은 좀 줄기가 탁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줄기가 이렇게 5장씩, 잎장이 5장씩 올라올 때는 줄기를 꺾어 보시면 전혀 붉은색 액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산나물의 여왕으로 불리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굉장히 많은 참나물입니다. 국화과의 다년생 식물인 미역치입니다. 한약용으로는 일지황화라고 해서 약으로 씁니다. 항균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편도섬 같은데 그런데 많이 쓴다고 합니다. 열량이 낮고 지방 함량이 낮고 또 비타민 같은 무기질 같은 유용한 성분이 많아서 다이어트 할 때 드시면 굉장히 좋은 나물이라고 합니다. 삶아 놓으면 미역처럼 미끌미끌하답니다. 아주 나물하기 좋은 미역치인데요. 살짝 데쳐서 요럴 때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셔도 되고 좀 억세졌을 때는 말려서 묵나물로 활용하시면 되는 미역치입니다. 자, 요거는 하얀 거는 전년도 꽃대입니다. 노란색 꽃이 일지에 이렇게 이런 하나의 가지에 황화가 굉장히 이렇게 피는 꽃도 노란색 꽃이 아름다운 미역치입니다. 강원도 진부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진부 애기나리로 부르다가 학명을 넣을 때 진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금강산 쪽에도 많이 자란다고 해서 금강애기나리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애기나리로 부르는 백합과의 여러의 식물입니다. 지금 보시면 꽃이 졌습니다. 꽃에 보면 죽은 깨가 저기 꽃이 하나 있네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요런색 꽃이 이렇게 죽은 깨가 꽃에 죽은 깨가 있고요. 요런색 꽃이 핍니다. 한 송이 내지는 두 송이에 이렇게 꽃이 핍니다. 애기나리입니다. 금강애기나리. 어릴 때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요. 뿌리도 둥글레처럼 생겼습니다. 금강애기나리입니다. 강원도 영동지방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나물 누리대입니다. 왜 우산풀이 정명이죠. 자, 지리강활이나 동미나리처럼 뿌리가 독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올라온 잎은 누릿한 향내가 나서 누리대라고 부르면서
신선초와 고수의 견주는 굉장히 고급 나물입니다. 생으로 장 찍어 갖고 드시고요. 잘게 썰어서 밀가루, 고추장 반죽해서 장떡을 구워 놓으면 굉장히 좋은 누리대 나물입니다. 영동 지방에서는 모내기 할 때 이 나물을 안 내오는 집에는 모내기 품팔이 해주러 안 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 나물로 치는 누리대 나물입니다. 당귀의 씨앗들이 절벽 바이트에 이렇게 살짝 흙만 살짝 모여있는 이런 곳에 떨어져서 얼핏 보면 바디나물과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참당귀, 당귀입니다. 뿌리를 한약재로 사용하지만 요즘은 나물로 활용하는 추세가 많아졌습니다. 당귀입니다. 더덕입니다. 줄기도 제법 굵고 실하지만 지금 시기에 더덕은 캐봐야 싹대로 영양분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덩굴로 안 캐는 게 좋습니다. 그냥 줄기 연한 부분을 꺾어서 나물로만 활용하시고 가을이나 초봄에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초롱꽃가의 다년생 뿌리식물 더덕입니다. 바위에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서기버섯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손으로 안 대서 굉장히 많은데요. 서기버섯은 바위에만 붙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비교적 아주 양호한 개체 서기버섯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서기버섯 군락지입니다. 완전히 종이장 같습니다. 완전히 말라있는 종이장 같은데 불순물 잘 제거해서 물건에 불순물 같은 거 털어내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서기버섯입니다.